잠시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오늘 뭔가 불안하다. 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조. 짜잔. 에디터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잘로 곤잘로 피자는 고르 곤잘로 중고차는 곤잘로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큐PD입니다. 뭐죠? 저만 더 길었어? 깔끔하게 가기로 네, 딜러정입니다. 저희 컨텐츠 네. 티볼리라는 차 특성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특정한 차량의 가격표와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그 정보를 좀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채널의 메가 히트 프로그램입니다. 28번째 녹음이고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번 처음 보시는 거더라도 많이 봐주세요. 하나 빠진 거 아닌가요? 저희는 딜러가 아닙니다. 네, 딜러 아닙니다. 네, 견적 문의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일부러 그러신 거죠, 방금? 지금 우리 와이프가 타이밍이 아주 일부러 그러신 지리네. 것 같아. 자, 갈게요. 진짜 갑니다. 자, 오늘은 사회 초년생과 초보 운전자와 여성 드라이버들의 큰 사랑을 받는 차죠. 쌍용의 소형 SUV 티볼리입니다. 이번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이름도 바뀌었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번 신형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등급 간의 차이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역시 이번 티볼리도 옵션질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이번 티볼리는 외형이 예뻐졌죠? 네, 외형에서는 일단 헤드램프하고 앞뒤 범퍼, 테일램프 그리고 휠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요소는 좀 적은데 꽤 새 차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로봇이 아닙니다. 곤잘로의 말처럼 바디 금형은 그대로 썼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LED 헤드램프를 도입한 점이 좀 반가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내도 꽤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확 바꿨고요. 모니터가 9인치로 커졌죠. 네. 뭐 옵션이긴 하지만. 그리고 뷰티풀 코란도에서 보여줬던 풀 디지털 계기판도 생겼고 무드램프도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차 급을 뛰어넘죠. 왜냐하면 코나나 스토닉 같은 애들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쌍용에 따르면 시트 착좌성을 개선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논점은 좀 더 몸을 지지하는 면적을 넓게 가져갔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네. 시트 디자인도 표면 디자인도 조금 바뀐 것 같죠? 네, 전보다 좀 좋아졌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솔린 엔진이 완전 개가천선했어요. 개가천선까지. 네, 진짜예요. 진짜로. 기존에는 가솔린이 1.6L 자연흡기였죠. 네. 그래서 좀 힘이 없었는데 최고 출력이 얼마였어요? 최고 출력이 원래는 126마력이었습니다. 심장병스. 완전 허약했죠. 네, 많이 약했네요. 실제로 타보면 많이 약했고요. 워낙에 차가 힘이 없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게 되고 그래서 엔진 소리도 왕왕거리면서 크게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베리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네.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블루베리 네. 헐. 이번 티볼리는 엔진이 아예 새 겁니다. 쌍용이 새로 개발한 1.5L 가솔린 직분사 터보고요. 최고 출력이 163마력이나 되고요. 최대 토크는 26.5kgm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다. 네, 수치상으로는 DM8 소나타 2.0L 자연흡기를 상회하죠. 네. 타보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원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디젤도 소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얼마였죠? 기존에는 최고 출력이 115마력이었죠. 115마력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끝인가요? 최대 토크는? 아, 최대 토크가 30.6kgm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형은 21마력이나 올라갔네요. 신형은 최고 출력이 136마력, 네. 최대 토크는 33kgm입니다. 음. 가솔린만큼의 대폭적인 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진화했죠. 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뭔가 쌍용이 좀 상품성을 확 끌어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아에서 셀토스까지 나올 거고 현대에서도 스토닉급으로 또 하나 추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쌍용 입장에서는 좀 걱정과 고민이 되긴 했을 겁니다. 네. 자, 큐피드님 근데 지금 네 말고 대사가 없으셨는데 대사 좀 써주세요. 너무 빠듯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 저희 대본 없잖아요. 네, 대본 없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등급 간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볼게요. 시작가가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1,678만 원인데요. 이건 수동 변속기 기준이니까 뭐 사실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V1 오토 1,838만 원이네요. 이거부터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시작가가 이 정도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봐도 좋지 않아요? 엄청 싸죠. 이 정도면. 엄청 싼가요? 저희에겐 큰 돈인데 저희 집 개껌 값입니다. 까불지 마세요. 오늘 저한테 까부르러 가신 거였어요? 네. 여튼 기본형이 1,838만 원인데 뭐 1.5리터 터보 엔진까지 달고 이 정도면 무난하죠. 괜찮죠. 네, 하지만 그러나 이 V형이 아니죠. V1 모델은 사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요. 우선 운전대가 뻣뻣한 우레탄이고요. 안개등도 없고요. 아예 없습니다. 데이라이트도 그 노란 누런 할로젠 벌브고요.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보면 대머리 같은 느낌. 머머리. 그거 쓰면 안 돼요? 대머리. 곤잘로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시트 열선이 없고 핸들 열선도 없고 심지어 시트가 기본은 직물이죠. 아 진짜요?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75만 원짜리 밸리어 패키지를 넣으면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해소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부족함은 어떤 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네. 휠도 16인치고 휠 업그레이드도 안 되죠.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뭐 근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난 무조건 기본형이다. 차는 기본형이다. 뭐 그런 분들은 V1에다가 밸리어 패키지만 넣어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외모는 좀 못생겼을지언정 뭐 내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핸들 열선도 있고 시트 열선도 있고 인조가죽 시트도 다 따라오고 2열 8거리까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티볼리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도 LED 테일램프가 있고요. 운전대가 D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되고 당연히 블루투스 스트리밍 오디오도 되고 후석 등받이의 각도 조절도 됩니다. 이 급에서는 좀 흔치 않은 일이죠. 네. 뭐 정말로 2천만 원 아래로 실속형으로 끊고 싶다 하시면 V1 사시면 되겠죠? V1 등급은 대체로 구성상 무난해 보입니다. 외형만 빼면요. 소카의 주력 등급인가요? 소카도 아마 V1은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V3 정도로 할 겁니다. 네, 다음으로 V3입니다. 안 선생님 생각이 갑자기. 네, V3 등급은 이번 티볼리에서 제가 가장 추천 안 하고 싶은 등급이에요. 아, 안 하고 싶은 등급이요? 네, 하고 싶은 등급이 아니라 추천을 하기 싫은 등급. 그래요? 이유는 V1에서의 가격 상승 폭에 비해서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잘 보세요. V3는 V1의 기본 장비들하고 밸리어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V1의 값이 1,838만 원, 밸리어 패키지가 75만 원이죠. 네. 네. 그거를 2,050만 원에서 빼면 137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137만 원 차이에 들어오는 게 스마트키, 오토라이트, 우적 감지 와이퍼입니다. 그리고 전후방 안개등, LED 주간 주행 등 리어 스포일러, 루프렉이 따라오죠. 이러면 뭐 V1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 논리는 이것들이 137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추가되는 장비의 본질은 좋은데 그 값의 갭이 줄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V3하고 V5를 비교하면 느끼게 돼요. 자, V5를 바로 볼게요. 네. V5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쌍용이 가장 많이 팔고 싶어하는 등급인 것 같더라고요. 상품 구성을 매혹적으로 해놨어요. 자세히 보면 V3의 기본 장비들하고 30만 원짜리 18인치 휠, 네. 25만 원짜리 하이패스, 네. 40만 원짜리 통풍 시트 패키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걸 V3에서 옵션으로 넣고 V5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둘의 갭이 고작 48만 원밖에 안 돼요. 오. 실질적으로 V3하고 V5의 가격 차이가 50만 원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48만 원 차이에 무려 LED 헤드램프를 주고요. 10년. 대박이다. LED 방향 지시 등도 주고 LED 안개등까지 주고요. 네. 실내에 LED 무드램프까지 줘요. 실내 등도 LED로 바뀌죠. LED 왕국 아니에요? 좀 센스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 방산시장 쪽에 LED 조명 가게 죄송합니다. 네. 곤잘로가 다 좋은데 1절에서 안 끝내더라고요. 브레이크.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48만 원 차이가 날 뿐인데 운전석 시트가 전동 조절식이 되죠. 맞네요. 네. 대박. 그리고 비록 옵션일지언정 천연 가죽 시트를 넣을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등급들은 천연 가죽 시트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데 V5는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이 추가되는데 고작 48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V5를 두고 V3 등급을 사면 이거 완전 호구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허구인데요? 네. 결국 이런 느낌이죠. V1은 그냥 미끼용으로 깔아놓고 진입 장벽 낮추는 용도로 깔아놓고 네. V3는 값을 쳐 올려가지고 가성비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V5에서 갑자기 다시 착한 척을 해가지고 V5로 유도하는 거죠. 똑똑하네요. 네, 이거 전술인 것 같아요. 약간. 전술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네. 신선했어요. 사리 감독인가? 결국 뭔가 쌍용이 약간 V1이나 V3보다 V5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쌍용의 의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5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V1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너무 박하고 외형이 좀 못생겼고 V3 같은 경우는 V1하고의 어떤 가격 갭에 비해서 추가되는 장비가 너무 적고요. 값을 좀 많이 받는다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V5 쌍용의 의도대로 V5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근데 똑똑하긴 한데 인정하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이게 너무 좀 약간 꼼수를 쓴 게 너무 쉽게 보여요. 너무 쉽게 감지가 돼. 그래서 그건 똑똑하려고 하다가 약간 쉽게 들키는 스타일 있잖아요. 음. 나 똑똑하지 않아 이랬는데 금세 들키는 스타일. 멍청함을. 내가 봐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나 멍청하다는 얘기 인정이잖아 지금. 삐. 근데 좀 일반인들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인데 네. 티볼리 꽂히신 분들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가격표를 보다가 코나랑 스토닉으로 이탈 안 하고 네. 티볼리 그 충성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V5 그냥 살 것 같아. 왠지. 뭐 완전 최고는 아니긴 해요. V5도 뭐 단점이 후속 열선을 넣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티볼리가 좀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풀 LCD 계기판.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네, 10.25인치. 네. 그것도 V7인가? V7 맞죠? 네, 최고 등급인 V7에서만 넣을 수 있어서 V5에서는 아예 불가합니다. 또 전방 주차 센서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없고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저기 녹음 중인데. 네. 삐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충주시의 병맛과 결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 혹시 충주시 SNS 담당자님 저희 방송 보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사랑해요. 개인 계정으로 댓글 다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V7을 좀 보겠습니다. 네. V7은 V5보다 162만 원 비쌉니다. 그 대신에 V5에서 60만 원 받던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장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 차이는 10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102만 원을 더 받는 대신에 프로토 에어컨과 전방 주차 센서, 마지막으로 후석 열선 시트를 줍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신 분만 V7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V5에서 멈추시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앞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네.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 즉 풀 디지털 계기판도 유일하게 가능한 등급이 V7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V7을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는 뭐예요? 그거예요? 현대 에어로 타입 와이퍼 같은 거예요? 네, 압류가 노출되지 않는 그 와이퍼고요. 뭐 근데 이건 나와서 달아도 되죠. 얼마 안 하니까. 현대 기준으로는 한 2, 3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상용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쉐이드 밴드 이런 거, 선글라스 케이스 자랑하는. 네, 옵션 관련해서 팁을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일단 딥 컨트롤이라는 능동 안전 기술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네. 뭐 어느 쪽이 더 상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건데요. 딥 컨트롤 1, 2 중에서 그 중에 2는 꼭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추돌 방지 시스템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은 없어도 뭐 큰 위험은 없을 텐데 그렇죠. 1은 약간 좀 편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차선 변경할 때. 네, 그렇죠. 근데 2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 보여요. 차선 유지 보조도 있으니까 꽤 유용해 보이죠. 네. 둘째로 9인치 내비의 값이 1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60만 원짜리 미러링 패키지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핸드폰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라도 한 60만 원 정도 절약을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V5에서는 옵션이고 V7은 기본인 천연 가죽 시트 있죠. 네. 네. 이거 컬러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네. 이걸 하면 근데 그때 웬만하면 버건디 투톤으로 하세요. 왜요? 이게 예쁘기도 예쁜데 이거 해야 내장재 천장 쪽이 검정으로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BMW 엠팩처럼. 아 진짜요? 네, 오염에도 강하고 실내가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죠. 완전 원추. 네. 그 쌍용차가 천장이 좀 구리잖아요. 그 플라스틱 질감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죠. 검정색으로 하면 조금 덜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 렉스턴 스포츠도 네. 이거 검정으로 하면 훨씬 낫죠. 네, 그나마 네. 그래서 만일에 천연 가죽 시트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버건디 투톤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미러링 패키지라도 꼭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카탈로그에 보니까 일반 오디오가 사진이 있는데 너무너무 구립니다. 웬만하시면 그냥 넣고 휴대폰 연동하셔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V3 등급부터 투톤 그 천장 색깔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 38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굳이 뭐.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긴 할 것 같은데 그죠. 저도 그냥 모노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큐피디님은 어떠세요? 투톤으로 이렇게 루프. 이거 투톤이 좀 더 젊어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이 든 아저씨들이 젊게 보이려고 밝은 컬러의 옷 입는 거. 왜 내 얘기 뒤에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자유롭게 추가가 가능한데 네. 177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독립형과 멀티링크 타입으로 바뀌죠. 네. 177만 원. 뒤쪽에 구동력을 50%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도로 주행이 대부분이시고 뭐 도심에 사시면 아예 그냥 이건 개념치 마시고요.
뭐 강원도 쪽이나 눈 좀 많이 오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형 SUV들은 어차피 사륜구동이 있고 없고가 중고차 가치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다른 SUV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륜구동으로 사셔도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젤을 언급을 안 했어요. 오늘 네. 가솔린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 대략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더 내고 사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다만 기본형인 V1을 기준으로 디젤에만 스마트 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V1 등급만 가솔린과의 가격 갭이 조금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V1은 뭐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네. 어차피 V3부터 보시게 되고 결국은 V5를 사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V3 기준으로는 가솔린보다 190만 원 올라가고요. V5는 185만 원, V7은 18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이 180만 원의 차이를 유류비로서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주행을 많이 하신다면 디젤을 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가솔린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출력도 오히려 가솔린이 더 좋고 네. 소음 진동 면에서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이런 소형 SUV들은 진동 소음에 좀 취약하잖아요. 티볼리는 더 심하죠. 네, 그래서 디젤이면 많이 거슬리실 거고 실제로 구형 같은 경우는 그러긴 했거든요. 물론 신형이 좀 이번에 흡차음제 보강이 됐다고는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태생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 소형 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소형 디젤은 시끄러워요. 값도 싸니까요, 사실은. 많이. 그래서 저는 그냥 가솔린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보시되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뭐 사시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륜 구동이나 디젤 선택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났습니다. 흠잡을 거 없어요? 흠잡을 거요? 네. 저는 이 옵션들이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조금. 네, 좀 나빴더라고요. 저는 선택 옵션의 자유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LED 헤드램프 이런 것들은 V3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스컷이 듭니다. 스쿼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디지털 계기판이 이 급에서는 좀 생소한 장비인데 네. 그런 걸 넣어줬다는 건 반갑지만 요즘 유행하는 HUD가 없다든가 그렇죠. 네. 뭐 일부 소소한 아쉬움은 좀 있죠. 아무래도 좀 나온 지가 이제 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15년도에 얘기하면 또 처음. 그들이 오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뭐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주행감도 사실 좀 좋은 차는 아니죠. 이 차가 타보면 네, 운전대 감각도 어색하고 값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경쟁차보다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인데 다만 등급 간 구성에서 옵션들이 좀 보인다는 거. 이게 처음으로 진짜 우리 컨텐츠 접하는 사람이 좀 더 있겠죠. 이거 티볼리 때문에. 그러네요. 네, 왜냐면 소울 부스터 때도 처음 보신다는 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그랬었죠. 많은 여성 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여러분 저 요새 충주시 SNS 담당자님께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따로 컨택은 안 했는데요. 충주시에 저희 한번 가려고요. 진짜요? 네, 진심입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 SNS 담당자님께 영상 편지 어때요? 어떻게 넣어요? 왜? 개인적으로 보내요, 개인적으로. 아니 왜 거기도 다 하던데 왜? 그래요? 아니 그분 충주시 SNS 담당자님 어제 대신맨 하셨는데 낮잠 주무셨어요. 그거 봤어요. 깰 때 물로 이렇게. 과장님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너무 약해. SNS 담당자님 저희 진짜 한번 갈게요. 저희 영상 보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더 병맛인지 한번. 제가 볼 때 제가 질 것 같아요.